네.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그 챌린지 케이스를 올렸던 비만세포종이냐 아니면 호상구성 유가종이냐 감별하는 케이스, 고양이 케이스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영상이 어떨 땐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카페의 글로 또 정리하는 것이 뭔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병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네. 이제 세포학에서는 이제 모든 케이스가 항상 뭐 도전이죠, 도전. 도전의 연속이다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인제 감별 진단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좀 세포학적 소견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또 챌린징한 진짜 챌린징한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비만세포종이냐 아니면 호상국성 유가종이냐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게다가 인제 도말 표본에서 인제 세포수가 충분하게 많이 탈락되지 않은 경우에 더 헷갈릴 수도 있고 또 결정을 내리는데 좀 고민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잇몸에 이렇게 새 쌍둥이가 종개로 생겼네요. 이렇게 3개. FNL을 했는데 셀이 잘 탈락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포 충실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고양이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좀 과립이 보이죠? 요게 이제 비만 세포의 과립이라 볼 수가 있고 세포들이 좀 뭐 이게 꼬리가 있는 방추 모양의 세포, 간엽 세포들이죠. 꼬리가 이제 도말하면서 좀 좌우로 이렇게 좀 길게 좀 늘어져 있는 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산구도 있고, 그다음에 호산구가 여기저기 자주 보이네, 그렇죠? 네, 호중구도 물론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어둡게 뭉쳐 있는 데는 뭐 체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도 이제 과립이 있으니까 이제 호상구인 건 줄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세포질이 호염성이 강한 것은 이제 간엽성 세포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세포질 호염성이 있는 것은 이제 간엽성 세포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도 지금 뭐 호산구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렇게 인제 핵이 깨져 가지고 염색줄들이 이렇게 길게 실처럼 늘어진 거 아무 의미가 없는 요런 소견들이 관찰되네요. 이게 인제 한 시야입니다. 네. 네, 다른 시야인데요. 자, 인제 세포가 인제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세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인제 최대한 탈락된 세포들을 잘 찾아 가지고 세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시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포질이 풍부하고 세포질이 공포가 있는 요 세포 당연히 매크로파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세포는 원형 세포인 걸로 보이고 그쵸. 과립이 있으니까 마스트셀로 보시면 되겠고 마스트셀은 여기에도 하나 관찰이 되네요. 세포들이 여기 약간 보라색보다는 좀 더 뭐 보라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세포질이 호염성이 증가가 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세포들은 간엽성 세포, 특히 인제 이렇게 호산구 침륜이 많다든지 뭐 마스트셀이 이게 인제 주로 침륜된 부위에서 관찰되는 간엽성 세포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호염성이 좀 강해 보이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 모양은 원형이긴 하지만 일종의 간엽 세포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좀 호중구도 있고 좀 여기 보니깐 깨진 것도 있고 여기 인제 도마를 만들고 나서 뭔가 이렇게 그죠? 핸들링하면서 뭔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스미어가 좀 손상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호산구 있고요. 여기 보니깐 호호호 그쵸? 예, 호산구들이 많습니다. 호산구 그러니까 지난 이미 봤던 그 시야하고 이 시야를 봤을 때는 그쵸? 호산구가 좀 많긴 합니다. 여기 보면 공포가 있는 찌그러져 있는 이제 매크로파지도 관찰이 되고 그러네요. 네. 자, 일단은 여기도 뭐 일단 이제 세포 구성은 헤테로제너스한 거죠. 간염세포, 그다음에 비만세포, 그리고 호산구. 근데 호산구가 좀 더 주로 관찰이 된다. 다른 시야도 볼까요? 자, 이 시야도 보니까 네, 좀 무리지어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 앞에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모양이 원형이거나 방추 모양, 다양한 모양인 경우에 이렇게 세포질의 호염성이 강하게 증가가 된 것들은 대부분 다 반응성으로 침륜된 간엽성 세포들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공포가 있는 풍부한 세포들을 갖고 있는 세포는 당연히 매크로파지가 되겠죠. 매크로파지, 그다음에 호산구,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호상구 과립하고 좀 다르게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히 마스트셀의 과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도 이제 호상구가 있고 공포가 있는 매크로파지, 호산구, 여기도 호상구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호염성이 증가된 요 세포들은 다 간엽성 세포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호산구 깨진 거, 과립들도 막 흩어져 있고 그러네요. 네, 그 전반적으로 호산구, 그다음에 간엽 세포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시야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과립 색깔이 다르죠? 확실히 비만세포입니다. 요것도 비만세포, 세포 형태가 좀 온전치는 못한데, 그 다음에 여기는 호산구, 림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림프구로 보이고, 요 두 세포는 세포질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렇죠. 핵의 모양이 약간 나원형이면서 세포 좌우에 이렇게 세포질 조각, 세포질 흔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간엽성 세포로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호산구, 이것도 간엽세포, 이것도 이거는 약간 뭐 염증성 다핵세포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핵이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 이런 과립들은 뭐 비만세포 과립, 그 다음에 뭐 호산구 과립도 좀 섞여 있긴 하겠죠. 요 호산구 있고 핵이 두 개인 요거는 이제 매크로파지의 다핵세포로 볼 수 있고, 물론 여기 보니까 이제 과립을 봤을 때는 이 비만세포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크로파지 공포 있으니까 다 이런 양상이네요. 네, 이런 양상. 또 다른 시각 한번 볼까요? 배율이 좀 더 낮은데 여기도 보시면은 비슷한 시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후염성 증가된 간엽성 세포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깨지기도 했고, 이런 것은 비만 세포, 비만, 그렇죠? 이런 거는 뭐 핵들이 맨핵들만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맨핵들만 몰려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다핵 세포일 수도 있고 염증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포들이 호염성 있는 거, 이런 건 다 이제 간엽성 세포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호산구 있고, 비만세포 좀 깨진 걸로 볼 수 있고, 호산구, 간엽세포, 호산구 등등등. 네, 대동소이하죠. 자, 대부분의 시야가 뭐 이런 비슷해. 요건 이제 좀 전에 봤던 시야에서 이제 오른쪽 위쪽 부분에 좀 더 고배율 사진입니다. 네, 역시 비만세포 여기 면액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뭐 깨진 거니까 굳이 우리가 레코그니션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것도 비만세포, 호산구 이런 것들은 다 간엽성 세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다 간엽성 세포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다음에 배경에 뭐 호산구의 과립 또는 비만세포의 과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야도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기 호산구, 그 다음에 이런 비만세포, 그 다음에 여기도 비만세포, 이런 식으로 비만세포들이 있고, 여기 호산구, 요거는 뭐 림프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간엽성 세포인데 이제 깨진 걸로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간엽세포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찰되는 게 세포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일단은 호산구가 뭐 일단 비율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트셀도 적지 않게 관찰이 되고 간엽성 세포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매크로파지들도 간간히 보이고, 소수 림포사이트들도 관찰이 되고, 이런 양상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것을 비만 세포가 관찰이 되니까 이게 혹시 MCT는 아닐까, 또 이런 생각.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상구성 유가종은 아닐까. 사실 뭐 이미 이제 관찰된 세포가 호산구하고 이 매크로파지에서 형성이 된 이제 다핵세포들도 관찰이 되니까 호산구성 유가종의 세포 구성은 이미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만약에 개의 경우라고 한다면, 개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트셀 튜머가 되게 헤테로제너스한 게 특징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이에 대해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호상구 침륜도 거의 예외가 없이 대부분 다 침륜이 된다고 그랬고, 간엽세포도 많이 침륜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관찰은 안 됐지만 이제 콜라겐 라이시스, 그렇죠? 콜라겐 라이시스 된 구조물들도 되게 다채롭게 관찰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견인데, 이런 소견이라 할지라도 개의 경우라면 여기서 이게 정말 챌린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마스트셀 튜머 감별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고양이란 말이죠. 그렇죠? 고양이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고양이는 이제 호상구성 유가종 케이스가 좀 많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트셀 튜머인 경우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노몰픽하다고 그랬죠. 모노몰픽하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 구성이 개에서처럼 이렇게 다채롭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마스터셀 튜머에서 호산구가 침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고 그랬죠. 뭐 이제 세 가지 타입, well differentiated, poorly differentiated, atypical 세 가지가 있는데, poorly differentiated나 뭐 atypical인 경우에 호산구 침륜이 좀 더 뚜렷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산구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호산구 침륜이 될 수는 있는데, 호산구 침륜이 됐다 하더라도 이 세포 구성이 모노몰픽한 특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고양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쭉 슬라이드 사진을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호산구가 많이 침륜되어 있고 마스트셀도 간간히 보이고 간엽셀에 매크로파지, 림포사이트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세포 구성을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고양이로서는 이제 마스트셀 튜머보다는 호상구성 그래뉼로마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경우에 이제 세포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일단 챌린징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어 개에서는 이제 비만세포적인 경우에 세포 구성이 되게 다채롭다. 그렇기 때문에 개에서는 호상구성 유가종하고 정말 헷갈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개에서는 이 마스트셀 튜머의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마스트셀이 소수라도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마스트셀 튜머인지 아닌지를 조직병력적으로라도 감별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테스 튜머인 경우에 호산구 침륜이 다양한 정도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세포 구성이 헤테로제너스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호상구성 유가종하고는 좀 더 대비가 된다는 거. 그래서 호상구성 유가종처럼 여기 지금 이 케이스처럼 이렇게 다양한 세포 구성, 매크로파지하고 간엽세포, 호산구 비만세포 이런 다양한 세포 구성을 보인다 그러면은 오히려 고양이에서는 좀더 마스터 튜머보다는 호상구성 유가종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케이스는 이제 생검 조직병리 검사에서도 이제 에오노필릭 인플라메이션으로 이게 이제 판독이 됐던 그런 케이스고요. 네. 음, 네. 진료하실 때 또 공부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